이제 그녀의 평소 식습관을 살펴볼 차례. 그런데 오늘의 메뉴는 고기네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먹으면서 그래도 좀 기름기 좀 덜한 목살로만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고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대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 그렇게 고른 목살에 선수 차려낸 곁들인 찬까지 더해져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그녀가 고기를 챙겨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워낙 고기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 근육이 좀 많이 손실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또 섭취를 해야 또 근육량도 좀 생기니까. 그녀가 고기를 먹는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단백질 보충. 그런데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고 하기에는 윤정 씨의 식습관은 심하게 육류에만 치우친 듯해 보입니다. 채소로 먹으면 고기의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두 번 싸먹다가 다시 나중에는 고기만 이렇게 좀 많이 그냥 찍어 먹는 편이에요. 잘못된 걸 알지만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게 식습관이죠. 그렇다면 고기 위주의 식단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드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긴 하지만 상당수가 지방과 나트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겹살과 목살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정 씨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까? 비만의 정도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게 이제 간인데요. 간이 되게 하얗게 찍혀요. 앞쪽으로는 비교적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뒤쪽은 거의 안 보이죠? 지방이 많다는 거죠. 지방간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야. 술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결론은 간경화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지방간의 간경화 위험 진단까지 받은 윤정 씨. 그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결과가 또 있었는데요. 당뇨를 진단하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을 초과, 당뇨 고위험군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살을 빼야겠다. 진짜 꼭 어떻게 해서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겐 건강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인 비만. 특히 복부에 쌓이는 지방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지방세포에서 리지스틴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 이 염증 물질이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 세포에 붙게 되면 만성 염증 세포를 만들어내고 세포 사이사이에 노폐물까지 쌓이게 됩니다. 보통의 비만보다 이 건강을 망치는 속도와 정도가 더 심한데요. 특히 팔다리에 비해 유독 복부에 지방이 많은 거미형 체형의 경우에는 체내 근육도 점점 줄어들어서 대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만 볼록 나온 내장 비만형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남성은 15%, 여성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서 거미형 체형이 흔한 이유. 체내 지방을 쌓아두는 한국인 인체의 습성 때문인데요. 한 해외 연구를 통해서도 다른 인종 대비 한국인에게서 내장 지방 비율이 우위적으로 많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몸속 대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장 지방.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체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면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몇 가지 수치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복부 비만. 복부 내장 지방이 과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뇨는 약 2배, 대사증후군은 약 4배 정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질환은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을 의미하며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다양한 신체 이상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내장 지방은 뇌, 심장, 관절 등의 질병을 일으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